명분과 실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요 공부하다 보면 명분이냐 실리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뭐 주역뿐이야 일상생활하다 많이 나오죠. 자, 명분, 실리, 아, 다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 명분부터 살펴봅시다. 명분은 짧게 봤을 때 시대적 명분도 있고 개인의 명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명분은 매번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자, 신라 시대 때의 명분과 지금의 명분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명분과 뭐 영국이나 뭐 알제리, 뭐 모로코 이런 나라에서의 명분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시대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명분입니다. 즉 명분에서는 그 시대 사람들, 같은 지역의 그 시대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감하는 것들이 명분일 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고려 때는 아마 어느 시골에 가나 동네에 절 하나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명분이니까. 자, 요새 시골에 가면요. 웬만한 동네 가면 다 교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요새 시골에서는 그게 명분같이 생깁니다. 그것도 뭐 교회가 무조건 좋다나 이런 뜻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삼국시대는 어땠을까? 뭐 잘은 모르지만 뭐 또 뭐가 있었겠죠. 어쨌든 매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라 시대 때는 그 백제의 원수, 백제와 신라 자주 싸웠으니까 백제를 보면 되게 원수같이 여겼을 거예요. 그럼 그 당시의 명분입니다. 뭐 또 친하게 지낸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만약에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전라도에서 뭐 이 옛날 천년 전에 백제의 원수, 신라의 원수에 싸운다. 그거를 공감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겁니다. 물론 좀 뭐 누군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극히 드뭅니다. 왜? 시대의 명분과 안 맞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도 됩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그 당시 우리 다 상투에 갓을 썼습니다. 상투를 자른다면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갑오개혁 때서부터 상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요새는 상투 튼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물론 있겠습니다만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 옛날 같이 상투를 들고 갓을 씁시다 라고 주장하면은 그걸 공감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극히 드물겠죠. 왜 지금은 명분이 아유 머리 자르니까 편하고 뭐 머리 감기도 편하고 굳이 뭐 상투 힘들게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명분이 달라진 겁니다. 뭐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 알죠. 뭐 몸에 상처 나면 안 된다, 칼 대면 안 된다. 요새 뭐 맹장 수술 받고 뭐하고 많이 하잖아. 뭐 심지어는 뭐 문신도 새기잖아. 요새 타투해서 합니다. 옛날에는 몸에 문신 새기면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특별 경우가잖아. 이건 야단날 얘기죠. 달라져서 겁니다. 실리,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이득도요, 오늘 하루만 봤을 때 이득이 있고요. 한 달을 봤을 때 이득이 하고요. 1년을 봤을 때, 10년을 봤을 때 이득이 매번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그 사탕이 있어. 사탕 뺏어 먹기 해서 먹어서 당장의 실력은 좋죠. 근데 사탕을 좀 많이 먹었어. 이빨이 썩었어.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실리가 아닙니다. 자, 국민학생들 아이들 뭐 사탕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실리냐 아니냐?
물음표가 쳐집니다. 자, 당장 먹을 때는 좋죠. 길게 볼 때 실릴까? 그것도 물음표가 쳐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리를 취득한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정말 실릴까? 이것도 매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명분도 매번 다르고 실리도 매번 달라지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방법은요. 그 동시대 사람, 그 같은 지역에 사는 동시대 사람 약 80% 정도가 공감을 한다. 80% 대략 9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가 찬성한다 그 명분이 맞는 얘기입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80%가 찬성하면 맞습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걸 인정 안 하면 그 시대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실리 매번 달라지는데 넓게 봐야 됩니다.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넓게 보고 실리가 더 기준이 달라집니다. 넓게 보는 습관을 길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요,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명분과 실리는 때와 장소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외정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때 뭐 유관순 누나라든지, 또 아니면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규 의사, 우리 독립 애국지사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이야 안중근 의사 추앙하지만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동네에서 다 쉬쉬하고도 피했습니다. 그 일본 순사들이 와서 교육하지, 뭐하지, 뭐하지, 그러니 하고 뭐 저도 각각 전에 뭐 압박을 줘서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더 피해 다녔다고 해요. 독립 그 애국지사 집안들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의 표명대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항일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집안이 풍지박산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득은 실리는커녕 명분도 본인은 이거 옳다가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80%는 싫어해. 애국지사 찬성 20%도 안 돼. 그래도 불구하고 실리가. 근데 지금 넓게 보니까 어때? 오히려 광복군 집안, 독립운동 지사가 더 추앙받잖아요. 이런 것도 매번 달라요. 그래서 아까 동시대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물음표는 찾는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 역사를 공부하면은 흐름을 압니다. 그래서 사를 공부하고 그 문사철을 한다고 그러죠. 문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철학은 사상입니다. 주역 공부를 해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했던 거지. 안 그러면은 매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주역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언뜻 보면은 정자는 명분을 해석했습니다. 주자는 실리를 해석했습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닌데 다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괴별로 살고 어떻게 보는 게 조금씩 미묘한 차이일 뿐이지 그 옳다 틀리다가 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획일적으로 무조건 명분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무조건 실리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넓게 봤을 때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다 필요한 얘기고요. 경우마다 몇 번 달랐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 세상을 보는 능력을 알려주는 거죠. 시각을 기르는 거다. 그게 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